반갑습니다. 최 대표 TV입니다. 2020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0년 최저임금 전단지와 리플릿을 이제 공개를 했고 배포를 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2020년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저임금 시급으로 얘기하면 8,590원입니다. 2019년이 8,350원이고요. 2020년에는 8,590원으로 인상이 확정이 됐고 이제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겠죠. 그거를 월 환산 금액으로 바꾸면 179만 5,310원입니다. 자, 이거는요, 어떻게 바꾸냐. 우리가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 하루에 8시간, 그 다음에 일주일을 계산하면 40시간, 여기에 주유시간 8시간을 포함시키면 이게 48시간이 되고요. 이걸 가지고 한 달로 환산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209시간에다가 8,590원을 곱하니까 179만 5,31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최저 시급은 8,59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용 시기는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을 하고 이제 노동부에서 고시를 하고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자, 일단은 이 전단지를 보면서 좀 설명드릴 건데, 이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7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최저임금의 이 7가지 포인트만 아셔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7가지 포인트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그 방법까지 해서 오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내용의 얘기입니다. 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근로자가 한 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 적용이 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예외다. 그러니까 동거를 하는 친족만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와이프라든가 아들, 딸 이렇게만 같이 일을 한다 그러면 이 사업장은 제외입니다. 단지 우리 동거하는 친족과 더불어서 직장 직원들이 몇 명이 더 있다 하면 그거는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상 근로자,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들도 모두 적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근로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겁니다. 자, 최저임금액과 다르게 적용하는 근로자는 수습 근로자죠. 수습 근로자. 자, 수습 근로자인데, 다만, 수습 근로자를 할지라도 1년 미만으로 계약 기간을 정하면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으로 계약 기간을 정한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액보다 3개월까지는 10% 감안 90%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한국 표준 직업 분류표에 보시면 단순 노무 업무가 있어요. 단순 노무 업무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 노무 업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수습이라 할지라도 90%를 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된다. 아래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라고 쭉 포인트 전단지에 보시면 쭉 나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보셔야 될 사항은 뭐냐면 정기상여금하고 복리후생비 부분인데 이 정기상여금하고 복리후생비 부분이 올해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 계산할 때 산입 범위에 일부가 들어가죠. 일부가.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하면 정기상여금의 25%를 초과하는 부분, 월 환산액에 25%를 초과하는 부분,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최저임금 계산할 때 산입을 합니다. 근데 이게 2020년에는요,
이 초과하는 범위가 25% 7%가 아니고 20% 5%로 산입해주는 그 범위가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는 2024년까지, 그러니까 5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점점 이 비율이 숫자가 줄어들므로 해서 이 초과하는 범위가 점점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2024년이 되면 정기상여금의 전부 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의 전부 다는 포함이 된다. 최저임금 산입을 할 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그 전단지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요 중에 조금 보시면 좋을 게 뭐냐면, 정기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정기상여금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활용하실 우리 사업주분들은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을 해서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취업규칙에 또 반영도 돼 있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이고요. 네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핵심 포인트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계약은 유효한가요? 라는 질문이죠. 이거는 뭐 몇 번 강조하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금방 아실 것 같아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서로 뭐 계약을 맺었다, 이런 부분은 전부 무효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 기준은요,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거를 계산할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법정 근로시간이 8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40시간, 그리고 여기에 주휴시간 해가지고 209시간을 가지고 그거를 계산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핵심 포인트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도 잘 보세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그 다음에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그 다음에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그리고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아니면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을 근로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하셔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기게 되면요,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핵심 포인트,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자, 여기 보시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혹은 두 가지 다 벌칙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생각보다 큰 벌칙 사항이죠. 그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수도 있다. 이 벌금하고 과태료 기준은 아마 금방 아실 거예요. 과태료는 이렇게 어떤 단순한 이제 뭐 경범죄라든가 이런 정도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그런 벌칙 조항이고, 이 벌금은요, 형사처벌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 대부분 최저임금이라든가 뭐 주휴수당,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은요 다 벌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을 최대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 2020년 최저임금에 관해서 핵심적인 사항 7가지에 대해서 이 안내문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7가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저기 2페이지 끝에 쪽에 보시면 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 계산법 해가지고 최저임금을 계산한 사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볼게요. 소정근로시간이 일주에 40시간인 근로자, 2020년 4월 월급이요 198만 원을 받는 경우에, 자, 과연 이게 최저임금에 미달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한번 보자 이거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2020년 기준으로 월급을 하면 179만 원이 넘죠. 그죠? 거의 180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이 직원은요 198만 원을 받아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야, 최저임금 이거는 넘어섰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월급 명세서를 보니까 기본급이 150만 원에 직무수당은 15만 원, 식비 5만 원, 교통비 5만 원, 시간의 수당 10만 5천 원, 상여금 12만 5천 원. 그래서 198만 원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상여금은요
연 100%로 계산해서 15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서 지금 지급했다고 지금 표시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걸 한번 이 중에 뽑아보겠습니다. 이 중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 당연히 150만 원, 그 다음에 직무수당 15만 원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은 하나도 산입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중간에 설명을 드렸죠. 상여금 중에 2020년 월 환산액 179만 5천 원에 20%를 초과하는 것만 포함이 됩니다. 산입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근데 20%를 초과하는 금액이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할 때 하나도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2024년이 되고 점점 늘어나면 이제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식비나 교통비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월 환산액의 5% 초과분, 5% 초과분을 하니까 얼마가 나왔냐? 10만 230원이 최저임금에 계산할 때 산입 범위에 들어갑니다. 산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쭉 다 더해보니까 166만 230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시간당 임금으로 다시 환산을 하면 166만 230원에 우리가 한 달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계산한 게 209시간이었죠. 대략 209시간. 그래서 이걸 나눴더니 시급으로 따지니까 7,943원이네요. 자, 2020년 최저시급 얼마라 그랬습니까? 8,590원. 근데 이 직원을 보니까 7,943원입니다. 자, 최저임금 위반이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198만 원이라고 눈으로 보였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최저임금 위반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 계산식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노무 규정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매년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바뀔 때마다 한 번씩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우리가 이해하고 하는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배포하고 있는 최저임금 전단지를 가지고 한번 7가지 핵심 포인트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저임금 계산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거 참 주의 깊게 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최저임금 전단지와 그 다음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배포한 그 리플릿이 있습니다. 리플릿이 그거는 제가 요쪽 위에다가 그 놔둔 그 최 대표 TV 밴드에다가 제가 그 PDF 파일을 올려뒀으니까 거기에서 좀 찾아서 다운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그 자료가 있으니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잘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2020년 바뀐 최저임금에 따라서 우리 사업주든 근로자든 좀 뭐 불합리하게 불이익 당한 일 없으시도록 그렇게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